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의 명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고 또 중요한 일정들을 앞둔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빠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았고요. 지금 보시는 반도체 관련주들 이 두 종목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피는 0.8%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0.6%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3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종가상으로 보면 21선이 깨진 위치에서 3일 동안의 반등이 나왔고 그 고점마저 21선 근처에서 맞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추세 하락의 초입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21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어서 지수가 또 한 번에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또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흐름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흐름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조선, 방산, 원전 오랜만에 시장 주도주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일단 뭐 2차원지 관련주라든지 엔터기업 이 업종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다 바이오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거의 7거래 만에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록 오늘 많은 순매수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모처럼 6% 이상의 급등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6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어빌리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카카오, 삼성전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삼양식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소폭의 약세름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낙폭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마이너스 0.3%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4%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조금 비슷했었고요. 반도체도 뭐 비슷한 낙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보합이고요. 대만도 보합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강보합이네요. 자, 우선 아시겠지만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11시쯤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히 뭐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이 본인이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미국의 투자 확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최근의 관세 정책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미국 내 금리가 내려가야지만이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저금리로 투자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 트럼프 계획대로 미국을 부흥시키겠다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은 FMC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파월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이 잭스홀 미팅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고 불과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을 당시만 해도 9월 금리 인하는 0.25%가 거의 99%였고요. 0.5% 의견도 한 20% 정도? 그 정도 확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PPI 지수가 조금은 높게 나왔고 또 AI 거품론이라든지 8월부터 시행된 상호 관세에 대해서 그 여파가 하반기에 전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커진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음 달에 0.25% 금리 인하하는 것도 현행 99%에서 지금은 70%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0.5%는 사실상 제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예상을 했던 것은 금리 인하가 두 번이었고 그게 남은 기간으로 보면 첫 번째가 9월이고 또 한 번은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의 파월의 생각대로 금리 인하 전망이 조금 어둡게 비춰진다면
어쩌면 12월 금리 인하는 없지 않을까? 또는 9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고 12월에 한번 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반도체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 원전, 조선 이거는 원래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관련된 기업 총수들이 이번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확대 소식이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말 했었잖아요. 지금 미국의 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팩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게 팩트가 되려면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지난주에 내주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어떤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를 미국에 늘림에 따라서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품목별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생길 것 같아요. 이번에 반도체 투자 이슈가 있을 것이고 또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일 것이고 그로 인해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겠다. 조금은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추세를 본다면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에 공장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사실상 반도체나 사업을 접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도 어찌 본다면 조금은 TSMC보다 앞서서 과거부터 미국에 꾸준히 투자를 했었고요. 그게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 보시는 테슬라라든지 또 애플까지 차세대 칩을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저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은 상승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 전부터 주가에 반등이 나왔었죠.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투자 소식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을 때, 그때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특별한 재료가 없다고 해도 주가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상승이 있었던 것이고, 어제도 오늘 밤에 저는 잭스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얼마나 예상을 할 수 있는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조금은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밤에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의 어떤 발언이 나온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증시의 방향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선물이나 외환 시장, 이런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 주 화요일쯤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투자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물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또 트럼프의 의미 있는 관세 인하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쇄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었죠. 물론 그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도 조금 늘었습니다. 49.6%에서 한 50.5%까지 0.9%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 과거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시점, 그때는 56%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분이 0.9% 들어왔다고 해서 결코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코스피 200 종목이라는 것은 항상 외국인들이 보유해야 되는 지분의 그 한계치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하락하는 구간이라도 이 지분을 뭐 50%, 40% 또는 10%까지 매일같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리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그 지분이 뭐 70%, 80% 이렇게 주구장창 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200 종목을 참조해 본다면 저는 그 주포가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그걸 먼저 참조해 보시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맞다고 한다면 조금은 길게 보면서 어느 시점에 외국인의 비중이 줄기 시작했고 또 어느 시점에 늘기 시작했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 약간의 주가의 변곡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잘리긴 했지만 이 당시에도 50%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외국인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지분이 56%, 그 정도까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보면 50%에서 56%까지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렸었죠? 그럼 지금도 막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내년까지는 꾸준한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변수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변수로서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그 변수를 꼽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조금은 안정세를 보여준다면 결국은 연준도 금리 인하가 조금은 늦어질 뿐이지 그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올 것이니까 너무 짧게 하루 이틀 방향성을 보지 마시고요. 이 엄청난 외국인의 수급이 과거에도 고작 지분이 7% 증가하는데도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0.9%가 늘었죠. 그럼 얼마의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기간적인 부분을 참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보면 이게 한 2년 7개월 정도?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하는데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식을 만들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해서 본다면 뭐 10년 전 데이터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예시로 볼게요. 하이닉스는 과거부터 외국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를 했었거든요. 즉 PBR과 PER이 높아지는 기업이라면 외국인 기관도 포트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과거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많이 늘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또 그 퍼포먼스로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면 과거 비중만큼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삼양식품 보세요. 대표적인 불닭 수출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지분이 10%도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수 기업이었고 지금은 수출 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과거 지분, 그때만큼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뭐 불닭이 없어진다든지 또는 공장 캐파를 줄인다든지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으니까 외국인들 지분을 참조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참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만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하이닉스는 여전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에 조정이 나왔던 것도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반등을 해주었던 것도 약간의 수급이 빠져나갔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뭐 잭슨홀 미팅에서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이닉스도 투자를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마냥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자, 여기 공간은 1차 박스권이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 지금 상단 매물대 고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빠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시장도 고점 부근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으니까 그 재료를 빌미로 약간의 수급이 이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온다는 것도 약간의 수급 이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모두 끝나고 나면 반도체라든지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새로운 방향성을 또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계획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